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노동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 페이지 수로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 있게 나갈 때도 있고 조금 천천히 나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네,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이런 용의 모습을 띈 이건 일본 사진인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제가 맡았던 부분은 이제 프로모션, 판촉 부문이었는데 명품 TV부터 시작해서 애니콜, 하우젠, 파부, 지펠, 센스까지 브랜드 런칭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콘텐츠진흥원, 영상진흥원 뭐 이런 쪽에서도 책임 강사로 있습니다. 하면서 최근에 삼성 기획서의 비밀을 쓰고 다시 삼성으로 스카웃돼서 리빙 프라자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을 나와서 2005년부터 지금 거의 매년 책을 한 권씩 썼는데 이 책을 쓴 비밀은 촬영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는 어디일까요? 어디인가요? 네. 네. 네, 삼성전자죠. 그럼 삼성전자의 시작이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삼성전자의 시작. 삼성전자보다 더 앞선 게 이제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 오늘 삼성의 얘기만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도 얘기 많이 하는데 도입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의 시작은 잘 모르시겠지만 별표 국수로 시작됐습니다. 별표 국수. 여기 보시면은 별이 3개 있습니다. 별 3개가 삼성입니다. 그래서 별표 국수로 처음 삼성상회가 대구에서 국수 만들어 팔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계속 들어가죠. 삼성 들어가다가 93년도에 신경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오볼마크라는 글로벌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CI를 바꿉니다. 그래서 삼성이 시작됐고요. 이렇게 된 삼성이 최근에 2011년 매출액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LG U+에서 오신 직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예,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164조 7천억. 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 32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반을 삼성이 지금 매출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입니다. 그 국방비가 지금 한 3조 30, 국방비가 한 33조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국방비의 한 5배 이상 효과를 거두고 있죠. 이익 면에서도 16조 정도, 거의 10%.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사실 제가 나올 2000년에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를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서도 애플을 작년에 드디어 눌렀고요. 그 다음에 뭐 응용 프로세서 부분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OLED 같은 유기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평판 TV에서도 세계 1위. 소니를 제가 있을 때 그 명품 플러스 원이라는 테레비를 처음 런칭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모델이 된 테레비가 소니 테레비였습니다. 곡률이 가장 평평한.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는 완전히 소니가 없어지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히다치 같은 경우는 이제 TV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삼성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이 비밀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 1위를 하는 품목들도 지금 11개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비결이 뭘까요? 아까 CI도 93년에 바꿨고요. 2001년이 되기 직전 98년부터 이 변화의 모습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 그 연봉의 거의 30%에서 50%까지 주는 PSI, 뭐 PI 이런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 시발점으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뭘 했을까요? 올림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서 그 2000년에 올림픽을, 시드니 올림픽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올림픽 스폰서십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삼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마케팅의 기획의 비밀을 최근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버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1번이 목표의 50에서 150. 저건 뭘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금년도 경영계획을 한 부문에서 애니콜을 50만 대 목표를 잡았습니다. 애니콜 판매 스마트폰 50만 대를 잡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오시더니 150만 대를 제안하고 이게 픽스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저희가 전략 발표대회 할 때는 50만 대였는데 이게 갑자기 150만 대가 됐습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사실 작년에 40만 대도 못했거든요. 한 부문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150만 대를 하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데 그 가능하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의 마케팅의 비밀은 이런 데 있는데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준비한 게 인프라와 인력과 프로그램 영업이란 세 가지의 측면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데이터라는 겁니다. 데이터.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아이템,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가 모여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프로그램만 만드는 걸 가지고 올림픽에 스폰서십을 했다고 해서 글로벌 마케팅이 되고 세계 1위가 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우리가 올림픽 스폰서십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들까요? 한 1억 불 정도 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정도를 줘야지 그 상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폰서십을 따고 나서 효과를 거두려면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써야 될까요? 정확히 10배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불을 써야지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든 거를 가지고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게 이제 활동관리라는 겁니다. 활동관리라는 겁니다. 활동관리라는 거죠. 활동관리란 뭐냐면은 올림픽 현장에 가서 다른 회사들이 스폰서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 내에다 심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그걸 전파하는 이런 관계가 실질적으로 삼성 마케팅의 기획의 비밀에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트렌드 센싱과 대응 마련입니다. 어디서 착안했냐면요. 김택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NC소프트의 김택진 회장. 김택진 회장이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2년 후배고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잘 아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비겁하게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너무 높지만 우리나라 그 자수성가한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 최초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택진 회장이 이렇게 된 배경이 매주 일본을 간답니다. 매주 일본에. 매주 일본에. 일본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에 가는 이유. 일본에 뭐 꿀을 숨겨놨을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일본에 계속적으로 게임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새로운 분야, 특히나 일본이 강한 모습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게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다쿠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가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문현답이다. 우문현답이 뭔가요? 우문현답. 우문현답이 뭐죠? 네. 네.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현명을 답변을 한다. 그런데 저희 대표이사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트렌드를 센싱하지 않으면 시장을 센싱하고 나가서 살펴보지 않으면 그 대응을 절대 마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비밀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삼성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두산도 하시고 LG도 하시고 여기 있는 회사의 모든 분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프로세스의 기본이 여기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총체적인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잘 짜여진 기획, 이건 제가 쓴 책은 아닙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잘 짜여진 기획이 회사를 넘버원으로 만들고 먹여도 살리고 나라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기획서의 비밀, 제 책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썼고요. 1등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오늘 기획에 대한 개념과 프로세스, 그 다음에 작성 포인트, 그 다음에 사례 분석,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은 기획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기획이 진짜 기본인가? 제가 최근에 다시 한 10년 10개월 만에 다시 삼성에 컴백했습니다. 컴백을 했더니 살이 한 5kg 빠지고요. 얼굴빛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또 맛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 삼성의 강도가 예전보다 한 100배는 더 세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네. 그렇다고 뭐 사람들 다 죽이는 건 아닌데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보다. 그래서 야 진짜 이제 다르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기획이란 부분이더라고요. 기획이란 부분. 그래서 그 기획에 대해서 오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획은 머리를 쥐어짜는 일이다. 기획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들 두려워하더라고요. 뭔가 문서를 작성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회사를 근데 반면에 어느 회사든지 어느 부서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기획부서 가고 싶다고 그러지 영업부서 가고 싶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략기획실이 가장 좋은 데고 뭐 기획조정실이 가장 좋은 데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획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요? 모르세요? 네. 21인데 21이 무대에 오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그러신다고요?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대에 오를 때 꼭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자라고 얘기하고 올라가거든요. 네. 기획은 노는 겁니다. 오늘 노는 어떻게 노실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즐겁게. 두 분 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조금 인상 쓰고 있는데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시선에 있습니다. 시선이 어딜 보고 있나요? 네, 두 분 다 공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골퍼였던 사람이 누군가요?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누군가요?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죠. 타이거 우즈든지 뭐 누구든지 보면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골프 자세에서 가장 기본이 뭔가요? 공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지 않고 다치고 스윙이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고개를 절대 안 드는 거거든요. 공만 바라보라고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공만 바라보고 있죠. 그 이유는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농구의 황제는 누군가요? 네, 마이클 조던인데 마이클 조던이 연습을 뭘 할까요? 2시간을 만약에 한다면 1시간은 드리블, 1시간은 패스입니다. 그 연습만 합니다. 절대 자유투 같은 거 연습 안 합니다. 패스가 정확하면 골대에 넣는 것도 패스거든요. 기본이란 얘기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지 실적으로 기획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익히는 방법은 제가 회사를 다시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임원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기획의 기본이 뭐냐? 기본을 익히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념을 정의해라.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라.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게 가장 큰 답이고 그 개념에 정의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갈지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획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개념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획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목표, 시장조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문제 확인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조사를 하시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체 얘기가 이 한도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도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아이템에 아이디어를 넣게 되죠. 그 아이디어를 넣은 다음에는 나만의 스토리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 기업만의, 우리 브랜드만의, 우리 제품만의 스토리를 입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비로소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이 여기서부터가 기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획은 여기서, 쓰여지는 기획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절대 이 앞에는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회사로 얘기하면은 발표를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에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는 적용 피드백 받는 게 수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누구한텐가 보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표나 경영진들에서 이제 수정을 가해주죠. 그걸 가지고 최종안을 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마케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오늘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프레젠테이션과 마케팅은 배제하겠습니다. 자, 기획의 1단계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획의 1단계. 기획의 1단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시장조사죠. 아까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표 메뉴에 있었습니다. 네. 시장조사란 뭔가요? 시장조사란. 여러분들이 같이 놀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너는 얘기해봐. 나는 계속 보고만 있을게. 이러면은 기억에도 안 남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심으로써 외워집니다. 절대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장조사란 뭔가요? 시장조사. 시장조사 마치셨는데 시장조사가 뭔가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트렌드를 조사하는. 네, 트렌드를 조사하는 것. 시장 조사가 뭔가요? 지금 시장 조사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시장 조사가 뭔가요? 마켓이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네.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가 네. 관찰하는 거. 네, 그렇죠. 자, 이마트에 가서 저희가 시식하는 것도 시장 조사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매일 시장 조사하고 있거든요. 꼭 물건값을 보는 것만이 시장 조사는 아니고요. 뭐라고 생각되냐면 저는 현장에 나가서,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의 답의 반대말이 뭔가요? 탁상공론이거든요. 앉아서 PC만 보고 앉아서 일하는 게 절대 현장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가서 살펴보는 게 이제 시장조사인데, 시장조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셔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점원과 구매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김택진 회장이 맨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어딘가요? 현대컴퓨터거든요. 현대컴퓨터. 서울대 나와서 이찬진 씨와 함께 서울대 무슨 산업공학과인가 나오셔가지고 현대컴퓨터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김국진이 선전도 했잖아요. 뭐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면서 선전도 했는데 그 회사 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미국으로 가서 그 어딘가요? 그 벤처 단지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느끼다 보니까 게임이란 소프트웨어가 있더라 이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볼까 하다가 현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또 세 번째 뭔가를 아이템을 얻은 거죠. 현장에서 얻는 게 이제 아이템이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얻는 게 이제 시장조사의 목적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답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시장에 우리가 보통 저 시장조사 갔다 올게요. 그리고 다들 나갑니다. 그리고 와서는 하는 말이 있죠. 볼 거 없던데요.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던데요. 특히나 제가 일본에 출장을 저희 부하 직원들을 보내다 보면 꼭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훨씬 나아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면 전자대리점 갔다 왔죠. 전자유통 갔다 왔죠. 거기는 왜 갑니까?
지금 다 삼성이 1등인데 일본이 잽이 안 되는데 진짜 잘하는 데는 그런 인프라가 아니라 록봉기나 하라주쿠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최첨단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전혀 자기 분야만 보고 쉽게 말해서 문제의 핵심을 무엇을 봐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보고 와서는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자족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보더라도 한심하다는 얘기죠. 가기 전에 뭘 볼 것인가도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냥 시장조사는 노는 거라고 다 알고 있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나가서 뭘 어떻게 볼 것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가기 전에는 체크리스트라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외에 놀러 갈 때 정말 체크리스트 잘 짜고 나갑니다. 뭘 준비해야지, 뭘 봐야지, 맛집은 어디에 있지, 사진은 어디서 찍어야 잘 나오지, 이거 다 조사하고 가는데요. 출장만 가라고 그러면 그런 거 조사 없이 그냥 갑니다. 네. 방법 두 개가 다 안에 있다 이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이거를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해서 얻어줘야 됩니다. 가기 전에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답을 얻고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저희가요 이렇게 제가 이걸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요 실물로 보는 거하고는 체감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는 막 경비를 절감하려고 그러는지 출장은 왜 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인터넷으로 본 거하고요 느낌하고요 현장에 간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희 회장이 왜 최근에 CE쇼를 연속으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95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쇼거든요. 근데 그 쇼를 가보면은 정말 다릅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왜 인제 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재작년부터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면 현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갔다 오셔가지고는 그냥 이제 묵혀놓는 거죠. 출장은 출장일 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끝내죠.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진짜 기획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갔다 왔던 쇼에 대해서 총괄기획에 보고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CE쇼가 이제 연초에 열린다라면 독일 이제 하노버에서 3월 달에 이제 세빗이라는 게 열립니다. 세빗이 열리는데 이거는 2005년도 버전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못 가가지고요. 그때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례 보고서, 그러니까 출장 보고서를 쓰려면 대부분 경비 정산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갔다 왔으면 그냥 개요와 사진 몇 장 아니면 누구 만났어요 명함 붙이는 걸로 대부분 끝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개요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이 구성되죠.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우리나라 코엑스가 이거 하나만 합니다. 이거 하나가 코엑스 하나만 합니다. 네. 이 전시장의 규모가 코엑스 3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2박 3일에 다 봐야 됩니다.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가보시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로 세상을 봐야 될 눈이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가서 느끼고 오시는 거. 우리나라 코엑스의 수준하고는 킨텍스의 수준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독일이 제가 무섭다고 느낀 이유가 겉에는 다 무너져 가는데 안에는 하이테크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갔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가봤더니 이 부분만 들어가더라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거의 반나절을 보낼 뻔했습니다. 근데 같이 가신 분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서 한 2시간 하고 다음 코스로 옮겼죠. 안 그러면 이걸 2박 3일에 못 보지 않습니까? 출장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효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앞에 나온 결론을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겁니다. 제가 아까 같은 내용을 다 가지고 여기 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조사도 안 했고요. 그냥 대략 조사했죠. 도면이 이렇구나. 이거 도면만 갖고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가면은 남는 게 사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셀카 찍으면서 전시장 옆에서 이게 아닙니다. 조사 자료는 다 내 위주가 아니라 이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차에 타면서부터 이제 전시장 입구를 이거 도보로 들어간 거가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앞에 차 가지 않습니까?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시장 입구부터 광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쟁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제 같이 가는 분들하고 이제 명함 교환하죠. 명함 교환해서 제가 사진 다 찍으면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도 찍으시면 저를 좀 주세요. 저 굉장히 성의껏 찍습니다. 성의껏 드리면 그분은 뭐
아무렇게나 주더라도 나중에 고마워하고 더 얻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공유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다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문별로도 찍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찍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사실 저희 선배 부장님이랑 다니면서 제가 93년도에 처음 출장 갈 때, 일본 출장 갈 때 그 부장님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일일이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찍는 거야, 저렇게 찍는 거야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이제 제가 했는데 큰 대문부터 찍기 시작하면서 안에 이제 소부분들을 찍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멘트를 달아서 지금은 다 진부한 얘기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소니는, 샤프는 이게 일관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게 일관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관은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외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게 부문별로 아까는 그 홈 어플라이언스면 여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통신 분야죠. 또 달라지고 소니, 뭐 모토로라, 보다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도의 부스로 이렇게 전시장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전시장 밖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이치텔레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회사가 독일 회사지만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부수도 크고 관해 규모가 삼성의 한 3배 정도 됐습니다. 이 당시에 삼성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을 때거든요. 약진하고 있을 때인데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전시관만 보러 갔다고 전시관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현장을 또 보셔야죠. 저걸 판매하는 매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또 가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스케줄은 없었는데 중간에 다 찍고 나와서 하노버 스트리트에 그 시내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 조사도 한 거죠. 그리고 또 갔다 오면 이런 것들을 또 주워오게 됩니다. 가서 정말 많은 걸 주워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보통 2개 정도 카트 끌고 옵니다. 그래서 세관에도 여러 번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래가지고 딱 열었더니 순 종이만 있거든요. 종이만. 카탈로그만 있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저는 삼성에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왜 주워왔냐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정보 사실 저는 제가 2개를 핸드캐리 왔다고 그러지만 제가 매일 이 핸드캐리가 2개씩 있는데 그래서 숙소에 한 10시 반 정도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이걸 재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 버릴 거 버리고 일단은 다 줍습니다. 줍고 재분류해서 놓고 그래서 저는 출장 갈 때 맨솔에담을 항상 같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다리에 바르고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서 그만 피로 풀고 이렇게 또 자고 뭐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2박 3일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조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크표라는 거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의 보고서의 방법은 일단은 내 시각이 아닙니다. 일단은 회사, 상사의 시각으로 써야 된다. 2번째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관리라면 관리적인 관점에서 인사면 인사적인 관점에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3번째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기획자의 눈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획자의 차별화된 눈으로 이제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을 보기,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다 할애를 가장 많이 했는데요. 시장을 읽기 위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트렌드와 타깃과 타기업의 동향.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정말 훌륭하다, 메시지가 확실하다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2007년 3월에 아이폰이 나왔고요. 2009년 12월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옴니아. 네. 지금은 있지도 않고 다 이제 바뀌었지만요. 갤럭시로 바뀌었지만 이때 뭐가 나왔냐면은 모바일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첫 번째가 스마트폰일 것이다. 2번째가 오픈마켓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더 먼저 열렸습니다. 3번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일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면은 정말로 지금 트렌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와 SNS와 3D로 움직이고 있죠.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은 TGIF라고 나오고 있죠. TGIF가 뭔가요? 네, 트위터, 네, 구글, 아이폰, 네, 페이스북 이렇게 되고 있죠.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네. 페이스북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100원만 받으면 800억이 됩니다. 1000원을 받으면 8000억이 됩니다. 10,000원을 받으면 8조가 됩니다. 페이스북의 무서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3위입니다. 제일 먼저 중국, 인도, 페이스북입니다. 인구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중국이 한참 커갈 때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서 1,000원짜리만 팔아도 얼마인가요? 1,000원짜리만 팔면 얼마인가요? 16억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인가요? 1,600억이죠. 네. 1,600억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다. 마진 10% 아니 난 1%만 할래. 그래도 얼마인가요? 16억. 16억이 아니라 160억. 아니 그렇죠. 16억이죠. 16억 벌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그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기획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 막 이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 둘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더 팬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팬이 더 많을까요? 권상우요? 연사마요? 권상우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 분. 연사마라고 생각되시는 분? 맞으시네요. 왜 권사마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반적인 생각에 다 연사마라고 생각. 아, 그래서 뒤집어서. 네, 이유 없이.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답은 여기다 써 있거든요. 네. 권사마가 훨씬 더 팬수가 많습니다. 네. 근데 권사마보다 연사마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권사마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젊은 분들이 뭐 회사원이시거나 대학생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연사마는 누가 좋아하냐면 중장년이 좋아합니다. 네. 누가 돈이 더 많나요? 네. 중장년은 돈을 쓰기가 바쁘죠. 네. 압구정동에 가장 좋은 음식점 가보시면요. 점심 때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은 싼 거 먹고요. 네. 아빠들은 싼 거 먹고요. 엄마들은 다 비싼 거 먹으러 모여서 한 3시간씩 얘기하십니다. 그거 다 먹고 이제 3시간 얘기하신 다음에 야, 좀 더 얘기하자. 그리고 커피숍 가서 한 5시간 더 얘기하시죠.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타겟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써니가 성공했는지를 여기서 팩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롤리폴리가 성공을 했을까요? 그거 다 거기에서 착안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꼭 전자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앞으로는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가입자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09년 12월부터 3월 22일까지 무려 1,000만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나요? 1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5,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만에서 2,000만 가는데 몇 개월 걸렸을까요? LG U+에서 오신 직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아, 차장님. 네. 혹시 얼마나 빨리 갔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16개월. 가는 데는 딱 반 걸렸습니다. 네,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걸렸는데 2,000만에서 3,000만 가는 데는 몇 개월 걸릴까요? 네, 4개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이면 3,000만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00만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반반으로 잘려면서 가고 있어요. 16개월에서 8개월, 8개월에서 4개월, 4개월에서 네, 6월 이전에 4,000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요즘 피처폰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중고생도 다 스마트폰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부가적인 것들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태블릿 PC 때문에 없어져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노트북이 안 팔리기 시작했고요. 데스크탑도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PMP도 안 팔리고요. 내비게이션도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MP3 플레이어는 이제 없어져가는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세상이 다 급속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집중화가 되고 있죠. 어디로 집중화가 되고 있죠. 또 보셔야 될 게 시장조사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 있죠. 뭐냐면은 스마트폰은 원래 휴대폰 그러면 누가 많이 쓰나요? 젊은 사람이 20대 이전이 많이 쓸까요? 30대 이후가 많이 쓸까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오면서 그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5호 요금제 이상이 돼야지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요금제가 나왔는데 학생요금제가 하더라도 3호 요금제가 몇 메가까지 쓸 수 있나요? 200메가인가요? 네. 그거 금방 넘어갑니다. 애들은요. 네.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카톡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뭐 통화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터넷 사내 메일 쓰는 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0메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다 5호 요금제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대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60도 노년이 아닙니다. 요새 노년은 80대 이상이 노년이거든요. 70까지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노십니다. 정보를 다 얻으시고 어디서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획의 어떤 시장조사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빅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빅뱅이 이 책을 내서 공전에 히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는 이거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을 어떻게 팔았냐면은 사전 예약 판매라는 걸 했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를. 예약 판매에서 몇 부 팔았을까요? 세상에 제가 에어컨 예약 판매, 아이폰 예약 판매 이런 건 봤지만 책을 예약 판매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얘네가 처음 했습니다. 예약 판매에서 얼마나 팔았을까요? 네. 답은 다 써 있습니다. 답은 여기 안 써 있고요. 예약 판매에서 베스트셀러 1위 했다고 써 있고요. 한 달 만에 30만 부 팔았는데 예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15만 부 정도 팔았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 사주신 저 책이 지금 한 4천 권 팔렸거든요. 네. 그거 굉장한 겁니다. 스테디셀러랍니다, 저게. 네, S24 치시면 저게 그래도 9천 지수 정도에 가 있습니다. 판매 지수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전문 분야 쪽에서는 그래도 낮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4천 부 팔았거든요. 얘네들은 자기네가 쓰지도 않고 샘앤파커스의 어떤 대필자가 쓴 겁니다. 그런데 15만 부를 팔았더라고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빅뱅이 유명해서요? 물론 유명하니까요. 근데 뭐 빅뱅만 유명한가요? 이 당시에 소녀시대도 있고 2NE1도 있고 카라도 있고 더 유명한 그룹이 있었죠. 동방신기도 있고 네, 더 유명한 애들도 있잖아요.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찾았습니다.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죽고 못 사는 팬클럽. 우리 콘서트장 가보시면은 팬클럽별로 앉거든요. 그리고 다 팬클럽이 흔드는 게 다 다릅니다. 빅뱅은 뭐 빅뱅봉을 흔들고 뭐 다 다르죠. 다른데 보니까 빅뱅은 VIP라는 클럽 이름이 약 40만 명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40만 명의 팬 중에 골수가 최소 15만 명은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뒤에 나오겠지만 한 권만 사는 게 아니라 3권 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조용필 콘서트를요, 좋아하시는 팬들은 몇 번 볼까요? 전국 투어하면서 다 따라다니면서 보십니다.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전회를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저금한 거 거기다 다 투자하시더라고요. 올인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에서 비롯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가시면 기획자가 아닙니다. 하나 더 가셔야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동방신기 해체됐죠. 슈퍼주니어 뭐 여러 사람 나뉘어졌죠. WS501 없어졌죠. 네. 그리고는 또 새로운 혜성같이 등장한 비스트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요즘처럼 많아지는 그룹이 많은 데는 없습니다. 네. 주요한 그룹만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네. 이런 거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스마트폰이 1000만을 가는 게 3개월, 2개월 만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가기 위한 게 시장조사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2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잘 되니까 빅뱅에서 막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콘에서도 캐논을 한번 이겨보자. 캐논이 1등이지 않습니까? 완전 1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지금
니콘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쓰자마자 벌써 2명이 좀 사고를 쳐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 때문에 조금 우려를 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09년 6월에 굉장히 LG전자의 포션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시기에 삼성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바닥을 쳤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왜 LG전자는 이때 최고점을 찔렀고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떨어졌을까요? 또 삼성전자는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됐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런 그래프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왜 잘 됐는지 활동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수 사례를 개발하고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견고해지고 매출의 추세가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이걸. 네. 여기는 스마트폰입니다. 여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못 따라왔고 지금은 많이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이때는 왜 있냐면은 빅뱅이라는 애들이 또 한바탕 합니다. 롤리폴리라는 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쿠키폰이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동안 LG전자가 굉장히 높은 추세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제 스카이라고 그 폰을 애니콜이 로망이었습니다. 스카이폰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또 큐리텔에서 사갔고, 펜타곤 큐리텔에 사갔고, 네. 판에 변동이 많았는데 스마트폰이 한번 나오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SNS 시대, 스마트의 시대로 가면서 지금 완전히 그 시장 쪽으로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지금 완전히 누르고 지금 올인을 해서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 어떤 추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랫폼이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해가는 스마트한 사회로 가는데 왜 삼성이 How to Live 스마트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보통 다운로드에 대한 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의 다운로드와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더 빨라지고 있죠. 반면에 전자책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획의 1단계를 알아보셨습니다. 기획의 1단계를 알아봤고요. 기획의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의 2단계는 뭔가요? 시장조사를 끝내고 얻어야 될 게 뭘까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는 겁니다. 시장조사의 2단계. 뭐라고 그랬나요? 스토리요? 시장조사를 나가면 아이템을 얻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주워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템이거든요. 아이템입니다. 네. 이 표가 계속 보여지실 겁니다. 자, 아이템인데 이게 이제 차별화된 기획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이제 아이템이란 겁니다. 그럼 차별화된 기획의 아이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나가면 얻어올 수 있는 게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다. 네. 정보다, 정보. 재미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차별화된 국정을 위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신문을 몇 개나 보실까요? 네. 몇 개나 보실까요? 이런 거 선물 막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3개요. 네. 이거 연출된 사진입니다. 네. 제가 연출한 건 아니고요. 보도자료를 위해서 청와대에서 만들었겠죠. 계략적으로 한 16개 정도를 봅니다. 보는데 신문을 실질적으로 보는데 뭐 우리나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보시죠. 전 세계 신문을 다 보겠죠. 다 보는데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에다도 썼는데요. 비즈니스석 이상을 타는 분과 이코노미 타시는 분들의 신문을 보시는 성향이 다르십니다. 비즈니스 이상은 주로 어느 신문을 볼까요? 네, 영자, 또 경제 이런 거 봅니다. 그러면 이코노미는 어떤 신문이 가장 먼저 없어질까요? 네, 단연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뒤에 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스포츠 들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그 석의 차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비즈니스로 가고 싶으시면 2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적어도 가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출장을 그곳에 가서 가장 쾌적한 상태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코노미에 저도 앉아서 12시간, 14시간 타봤지만 브라질 같은 데 가려면 24시간 가야 됩니다. 시카고 가서 시카고에서 다시 또 브라질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럼 24시간을 가다 보면은 뭐 케냐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가다 보면은 이코노미에서 사육당하고 갑니다. 거의 먹고 자고 이렇게 이러고 가는데 비즈니스에 타는 분들은 가서 최적하게 하려면 그 현지 신문을 봐야 됩니다. 현지의 경제 신문을 봐서 만나는 비즈니스 상대하고 바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스포츠 얘기하는 우리나라 뭐 야구 선수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모르는데요. 축구 선수 얘기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쪽 신문을 보면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얻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기획자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2위에 답이 있더라고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저한테 얻는 정보라는 거가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끼리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이 부분이 정보로 주어져야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정보를 들으신 겁니다. 이거 써먹으시더라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거 다 알아. 제가 책도 썼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야. 다 똑같이 알아들으셨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끼리 두 분이서만 얘기하고 하는 거는 서로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얘기거든요. 인적 네트워크가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정보를 이렇게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우보천리라는 말이고 뭐 우공리사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그 우보천리로 제가 사실 책을 썼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삼성에서 입사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회사에는 회사행위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첫 책을 내면서 저희 그때 모시던 임원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도 될까요? 삼성 얘기가 많은데요. 그랬더니 야, 영업 정보는 2개월만 지나면 다 그거는 정보가 아니야.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사실 허락을 받고 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정보가 중요한 걸 알고 그 정보를 모아서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면서 모았던 강의록을 가지고 했고요.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분이 숫자에 대한 책을 좀 쓰자고 해서 썼다가 그분도 망하고 저도 망했고요. 네. 딴 데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한우물만 파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내서 이 책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벗이라는 출판사에서 뭐 이런 류의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좋은 반열에 껴있고요. 덕분에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처음 낸 같은 출판사에서 내서 또 새로 뭐 입사도 했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까지 냈는데 제가 이거는 매일매일 모은 정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블로그를 여쭤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제 블로그에 쌓여있는 정보의 컨텐츠 수가 약 12,000개 정도 됩니다. 네. 2007년부터 했는데요. 그 숫자는 하루에 얻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뭔가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강의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는 자료입니다. 이게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뀝니다. 틀은 비슷한데요. 틀 안에 있는 옛날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의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집과 동시에 정리 정돈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책을 블로그를 하기 전에는 스크랩을 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제가 보통 하루에 신문을 작게는 3개에서 8개까지 보거든요. 8개까지 보는데 저는 신문 보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8개 보는데 한 30분 정도면 다 봅니다. 주로 그림 위주로 보고 데이터 위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되는데 그때는 신문을 다 오렸습니다. 그래서 붙였는데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엄청 많아지는 거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카테고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 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 버리는 게. 단순화해라. 뭐 이런 말 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는 게 기술이다. 그래서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스크랩북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어디가 있냐면 블로그에 가 있습니다. 그걸 페이스북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페이스북에는 홈페이지 기능을 하는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라 홍보하기 위한. 그래서 정리정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정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책상 한번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앞에 장에서 보신 CEO의 책상도 깨끗합니다. 내 책상이 더럽다라는 거는 나는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잘 일하시는 분들은 책상이 항상 깨끗합니다. 막 어질러져 있다가도 퇴근할 때 보면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 책상에 절대 거울 없거든요. 거울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일을 못합니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인맥입니다. 인맥. 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후진 게 여기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입니다. 인터넷부터 대부분 두드리기 시작하시는데 그거는 누구나 아는 정보입니다.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는 정보죠. 이제는 말로도 나오는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구글도 말로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은 말하세요 하고 말하면 그걸로 찾아지잖아요. 네. 왜 인맥이 중요한지 물어봤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라면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 자료의 수집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인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방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딘가 가시면 반드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촬영을 막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문이 중요합니다. 논문 자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깊게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깊게 봐야 되는 필요. 그게 진정한 차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자국회 도서관에 가시면은 여기 사이트 있거든요. 찾아가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이런 강의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 자주 오셔서 명함도 교환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입해 놓으시고 뭐 경제연구소나 뭐 특별한 사이트, 통계청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책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새는 뭐 책 안 산다고 서점에서 나가라는 사람 없거든요. 그 다음에 블로그나 카페입니다. 이웃을 메워놓거나 자기가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포털 사이트인데요. 적어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3군데 이상을 검색하십시오. 구글, 네이버, 다음이나 야후나 뭐. 심지어는 해외 사이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자동 번역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단계까지 지났고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뭔가요? 시장조사 했고요. 시장조사를 통해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을 얻은 거에다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아이디어를 붙여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붙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반짝반짝하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절대 안 나옵니다. 네, 틀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아이디어란 제 나름대로 개념 정의했습니다. 플러스 원, 펀, 브레이크, 라이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적재 마십시오. 자, 플러스 원입니다. 제가 딸들이 좋아하니까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빅뱅에서 2명이 이제 나왔죠. G드래곤과 탑이 나와서 이제 듀엣을 결성했죠. 그래서 이런 참 바니 같은 플레이보이의 그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이제 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내면은 잘 팔릴까요? 더 잘 팔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런 걸 했습니다. 5종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디자인만 다릅니다. 컬러만 다릅니다. 똑같이 냈습니다. 몇 배가 팔렸을까요? 네, 2배 이상 팔렸습니다. 저희 딸도 2개 갖고 있습니다. 네. 컬렉터의 수집, 요즘 애들은요, 가격에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세뱃돈 받으면 보통 한 2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친척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게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제 딸들이 지금 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돈을 받으면 한 25만 원, 뭐 20만 원 받습니다. 그럼 바로 가서 겔탭 삽니다. 바로 삽니다. 약정하고. 요즘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 쓰니까 이런 거 2개 사는 건 유도 아닙니다. 3만 원이면 사잖아요. 싸잖아요. 걔네들 기준으로는 쌉니다. 빅뱅 GDN 탑만 하냐? 나도 한다. 승리가 또 좀 저게 많잖아요. 이건 몇 배 팔렸을까요? 네. 한 번 써먹은 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배 조금 더 팔았답니다. 네. 자,
장소도 이렇습니다. 패션쇼도 만리장성에서 할 수 있고요. 보통 골프는 이런 데서 치잖아요. 근데 어디서 치면 재밌을까요? 골프를. 잔디에서 치면은 골프공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나요? 안 나죠. 절대 안 나죠. 물론 이거에 착안해서 대박을 친 회사가 있죠. 무슨 회사인가요? 골프존이요. 네. 1조가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그것도 비수기에 겨울 시즌에. 네. 여기서 착안한 게 이제 공항에서 쳐보자. 그래서 장타 대회를 우리나라 뭐 소렌스탐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유명한 사람 다 불러서 인천공항 2활주로 오픈하면서 여기서 쳤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경쾌했을까요? 딱 떨어질 때 통통통통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니까. 여기 시멘트죠. 아스팔트가 아니고. 자, 테니스를 꼭 테니스장에서 칠한 법 없습니다. 네. 이거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나왔던 기본에 충실했던 안나 이바노비치입니다. 물 위에서도 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나달과 페데러가 물 위에서도 칩니다. 네. 네. 옥상에서도 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디어는 계속 바뀝니다. 장소만 바뀌어도 되거든요. 마라톤을 어디서 하나요? 주간에 하죠, 주로. 야간에도 합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에너자이저입니다. 네. 강하죠. 밤에도 강하죠. 아이디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네. 소리가 나야지 디스코텍인가요? 여긴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왜? 전부 헤드셋 쓰고 있거든요. 나만 들리는 겁니다. 다들 지나가면서 미쳤다고 그러죠. 막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홍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겨울에만 이거 타나요? 여름에도 탑니다. 네. 지하철에서도 텔레비 볼 수 있고 거기다가도 갤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디어는 달라지죠. 플러스 원입니다. 네. 혼다의 골드윙이라는 모델입니다. 여기에 뭘 붙였더니 가격이 600만 원 올랐습니다. 뭐 하나 붙였습니다. 뭘 붙였을까요? 뭘 붙였을까요? 네? 그렇죠. 네.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네요. 네. 에어백 하나 붙이고 600만 원 올려 붙였습니다. 네. 제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모델입니다. 제네시스가 한 4,500만 원 하는데 제네시스 프라다를 만들고 7,9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무려 3,400만 원을 더 올렸죠. 그 이유가 안에다가 내장재를 프라다 스타일의 가죽이랑 뭐 프라다 스타일로 바꿨다. 제네시스 프라다 한정 판매. 이렇게 해놓고선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방법이죠. 근데 조금 앞에 거보단 진부하죠.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간에 더하는 방법. 네. 어떤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개기일식이라는 게 70년마다 일어나거든요. 보통 70년에서 14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이건 부분일식이 아니라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면서 금환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느 회사 광고일까요? 70년 만에 한 번 할 수 있는 광고거든요. 네. 다이아몬드 회사 광고입니다. 요즘 뭐 앵그리버드가 유명하니까 바로 그 레고에서도 만들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바코드를 쓸 때는 플러스 원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QR코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QR코드가 굉장히 뭐 명품에도 들어갑니다. 명품에도 들어가고요. 네. 코카콜라에서도 아주 액티브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아이패드도 런칭할 때 이렇게 런칭을 했습니다. QR코드로 런칭을 했고요. 아반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고 광고 뭐 금융권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명함 뭐 여러 가지 펜던트 피아제라는 아주 유명한 럭셔리한 브랜드에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칸느 영화제 광고제에서 대상을 받은 네. 홈플러스 가상 매장도 QR코드를 이제 활용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재밌어야 됩니다. 네. 많이 보셨던 그림들이겠지만 뭔가 재미난 요소를 굉장히 부각해 줘야 됩니다. 우울한 게 아니라 뭐 쇼킹한 게 아니라 네. 재밌어야 되죠. 이런 재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얼마나 뛰고 싶은지 의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네. 이런 의자에는 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광고 같습니다. 뭐 스파게티 전문점 광고고요. 네.
다음 휴게소에서 먹어주세요. 뭐. 이걸 착안해서 이제 우리나라 작년에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렇게 대구역에 가면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 갔다 왔더니 대구역에 이게 다 있더라고요. 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이디어는 재밌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남자의 로망 할리 데이비슨 광고입니다. 네. 달리고 싶은 충동감을 주기 위해서. 네. 뭔가 잡고 있으면 달리고 싶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그 다음에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보다 좀 더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날리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뉴질랜드 사례인데요. 이렇게 비닐봉지를 하면 굉장히 더럽지 않습니까?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하나 바꿨습니다. 그린색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굉장히 이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린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사실 저 이거 보고 서울시에 이거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댓글도 받았고요.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음표를 생각할 수 있고 악곡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이. 세븐일레븐의 세븐일레븐 영문은 대문자일까요? 소문자일까요? 대문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대문자다. 네? 네,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럼 섞여 있다면은 어느 글자가 소문자일까요? 매일 보는 세븐일레븐일 수 있는데 네. 마지막 자가 소문자입니다. 네.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드타임 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저도 몰랐는데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븐일레븐이란 거에 이거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건 이 사람들이 만든 내용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만든 내용인데 왜 만들었냐면 세븐일레븐을 일본 내에서 AMPM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AMPM은 그러면은 소문자일까요? 대문자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희,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관심 없으면 모릅니다. 하나는 소나무고요. 이건 전통 소나무입니다. 그럼 이 고든 나무는 뭘까요? 네? 주몽이요? 주목이요? 천년을 산다는 네. 전나무입니다. 전나무. 측백나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김홍도의 씨름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은 몇 명일까요? 너무 쉽죠? 세보면 되니까.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요? A, B 중에.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야지, 지금 이 사진을 찍어야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웃는지 인상을 쓰는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김홍도는 이걸 기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 A와 B 중에 누가 이길까요? A라고 생각되시는 분. B라고 생각되시는 분. 네. 왜 B라고 생각하세요? 하얀 옷 입으신 분. A는 일단 힘들어하는 표정이고요. 네. B는 용을 쓰는 표정. 네, 맞습니다. 입 꽉 깨물었죠. 입 꽉 깨물었습니다. 힘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얼굴이 좀 완전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이 사람입니다. 자기 쪽으로 넘어질까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런 게 그림을 보는 재미일 수도 있고요. 관찰력입니다. 관심법이 아니라 관찰력입니다. 네. 이 사람이죠. 신발 벗고 굉장히 이 사람 긴장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다음은 나야. 저놈한테 걸리면 내가 질 텐데. 막 이러고 있죠. 여기에 살짝 숨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양반이죠. 누굴까요? 그렇죠. 얼굴 가린 사람이죠. 노출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엿장수죠. 엿 다 팔았거든요. 엿이 없습니다. 지금 엿판에.
이거 다 팔고 나는 경기에 상관없이 나는 룰루랄라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재미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는 얼마 할까요? 사자. 이것도 관심이죠. 사자 얼마 할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얼마 할까요? 그냥 불러보세요. 3억. 또 한번 불러주세요. 1억. 그렇게 안 비쌉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사자 300만 원 합니다. 네. 사자는 왜 쌀까요? 여러분들 사자 데리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빨 다 뽑아서 절대 안 물게 다니고 다시면 짝일 겁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자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 겁니다. 네. 사자 한 마리 몰고 압구정 한번 나가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진짜 난리 날 겁니다. 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티코 필요 없어. 티코 물고 나가면 누가 쳐다봅니까? 그렇죠? 사자 데리고 나가면 와 난리 납니다. 거기다 흰색으로 염색 좀 하고 나가면 더 끝내주죠. 네. 네. 왜 사자는 쌀까요? 정말 300만 원입니다. 네. 아프리카 현지가로. 네. 공수하는데 좀 비용이 들겠지만 네. 왜 그렇게 쌀까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쟤네들은 그냥 암놈과 순놈이 자기만 하면 자꾸 생기니까 잘 죽지도 않아요. 다른 동물들이 다 무서워하잖아요. 네. 어흥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왕이잖아요. 네. 호랑이도 많아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호랑이도 많고 표범도 많고 하마가 1억 정도 합니다. 이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오랑우탕입니다. 고릴라죠, 고릴라. 오랑우탕이 아니라. 고릴라는 한 10억 정도 하는데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기는 멸종 보호 동물이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회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희소한 거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희소한 거를 찾아야지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사자가 좋다고 그래서 사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과연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이디어의 한계. 아이디어는 굉장히 탁 치고 나가는 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영화 막 빠른 거 보고 나오면은 내용이 뭐였는지 한 달 뒤에 보면은요, 내가 저런 거 봤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지속성이고 파급성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뭐죠, 이게? 미국 드라마 미드 로스트죠. 네.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이랬지? 네. 이건 뭔가요? 뭐죠? 네, 히어로즈죠.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또 기억하게 해주죠. 네, 24시. 이 뭐 정말 다 제가 재밌게 본 겁니다. 이거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기획의 4단계. 뭐죠? 그렇죠. 네, 스토리입니다. 미키마우스가 얘만 갖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컬러를 입혔고요. 그 다음에 된 게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아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친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미키의 친구들을. 네. 이것처럼 기획의 4단계는 이제 스토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스토리가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기초입니다.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기초.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도 가장 오래 기억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첫 번째가 감성에 호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흥미와 몰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오면서도 여러 가지의 스토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설날에는 뭐 MB 손녀의 명품 패딩이 얼마다, 그게 어느 브랜드냐, 노무현 대통령은 딸을 손녀를 버버리 입히지 않았느냐, 그게 훨씬 더 비싸다. 뭐 이런 것들이 스토리죠.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듣는 기업의 스토리는 대부분 노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업적이고.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삼성의 광고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불만이 많은 게 삼성의 광고인데 요번에 애니콜 광고, 그러니까 갤럭시 광고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걸 노리고 가는데 아직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정서에는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 좋다고 할 수 없는 뭐 이런 거가 굉장히 팍팍 다가오는데
그래서 비상업적이고 우회적인 얘기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차원을 떠나서 스토리로 가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뭐 웰치나 잡스나 다 위대한 기업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야기가 없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두근두근 투마로우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삼성이. 이 비타민워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잘 되다가 경쟁자가 나오면서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타민워터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길 수 있는 게 이 안에 보시면 사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재미난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빅뱅이 모델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는 더 압도적인 여자애들이 특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2% 같은 게 굉장히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네, 스토리텔링 공모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일단 감성에 소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성은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되고. 세 번째, 고객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 때는 일단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금 현재적인 부분에서 소재가 무엇일까? 올해의 소재는 뭘까요? 올해의 이슈 소재는 아마 정치일 겁니다. 또 하나의 소재는 이제 올림픽이겠죠. 그런 소재들을 그때그때에 맞게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때그때에 맞게. 이게 지나간 얘기는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요새 방송의 스토리는 뭔가요? 사극이라는 거죠. 그것도 퓨전 사극이죠. 네. 있지 않을 얘기지만 새로 만들어낸 얘기. 그래서 요새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뭔가요? 그거 끝나고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우야 나왔던, 네? 네. 해를 품은 뭐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차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소재를, 뿌리 깊은 나무의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차별화하는, 네. 해를 품은 달인가요? 그것처럼 차별화하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버즈 마케팅을 해야죠. 이게 회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야, 정의로 정말 끝내주지 않아? 또 누구죠? 수연인가요? 그 친구도 아우 너무 멋있어. 한가인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에피소드부터 디지털 스토리텔링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에비앙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어떤 귀족이 신장이 안 좋아서 약수를 먹으러 갔는데 그 동네 이름이 에비앙이었다. 그래서 에비앙이 된 거거든요. 지포라이터는 왜 유명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베트남전에 나갔는데 지포라이터 이렇게 넣고 갔다가 총알이 여기 맞았는데 안 죽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안 꺼지는 게 지포라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총알을 맞았는데 안 죽어서 지포라이터가 유명해진 겁니다.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지포라이터를 다 넣고 갔거든요. 거기다가 꺼지지도 않는 라이터. 그래서 전쟁에서 많이 쓰여서 이제 남자들이 꼭 갖고 싶어 하는 게 됐죠. 뭐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제 코카콜라의 사례입니다. 이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단계는 5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컨셉이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컨셉, 그 다음에 뭔가 어트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요소, 팩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저걸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필립 코틀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마켓 3.0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뭔가 기대를 줘야 됩니다. 이제는 물건을 만들면 팔리는 시대도 지났고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시대도 지났고요. 고객에게 책임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로 가까웠기 때문에 기대감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만 갖고는 안 됩니다. 거기서 또 반전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와, 쇼킹하게 한번 가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오신 분들한테 한 분만 차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전원한테 차를 줬잖아요. 그런 포드사 마케팅이 있는 것처럼 그런 완전 반전의 기회. 오, 나까지 준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죠. 최근에 무한도전 보니까 그 오신 분들 중에 2분, 하하냐, 노홍철이냐,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한테 왔다 갔다 게임 해가지고 2사람한테 차를 직접 몰고 온 차를 주는 그런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 오늘의 키포인트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죠? 네, 기획입니다. 이제 플래닝입니다. 기획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뭐 인터넷에 치셔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네,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알차게 기획을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기획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초안이라는 겁니다. 초안. 제가 삼성에 9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해서 저희 모시던 부장님이 가르쳐 준 게 옆에 앉아서 샤프로 이렇게 저렇게 이면지에다가, 이면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서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면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다시 하다 보면 많이 생기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 뒷장에다가 모든 기획의 초안을 거기다 다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과부장급 이상들의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초안을 잡는 데 굉장히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서 제가 2007년 8월에 썼던 거고 2009년 12월에 썼던 거네요. 이렇게 초안을 만들고요. 이건 어디의 초안일까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네, 구글입니다. 구글의 마스터 플랜인데 이 구글의 마스터 플랜의 제일 먼저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이어링입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점은 뭐였냐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 장 정리된 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이어링에서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유저의 해피니스를 통해서 월드 피스를 하겠다. 자, 이제 시작하자. 스타트 오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구글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목표도 아주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대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쓰기 시작했죠. 그 쓰기 시작하면서 초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초안을 가지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은 영화를 보셨겠지만 몇 시간 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든 거잖아요. 얼짱 테스트 갖고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초안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안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이 편한 분도 있고요. 저기 뭐 산에 올라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PC 앞에서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 좋은 시간대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하신답니다. 이분의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이 집인데요. 집안에 비행장도 있고요. 자기 서재입니다. 실사이즈고요. 실사고 도서관도 있고 극장도 있습니다. 자기 집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아니고요. 누굴까요? 네,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 안에 일주일간을 삽니다. 매일 여기 사는 게 아니고요. 빌 게이츠는 거의 1년에 한 200일가량은 출장을 다니됩니다. 출장을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사실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굉장히 어렵게 돈을 벌었거든요. 수십 년을 통해서. 그런데 페이스북을 창시한 마크 주커버그는 단 몇 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을 가기가 힘들지 그 이상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빛의 속도로 갑니다. 삼성이 국내에서만 2000만을 팔고 갤럭시 S2가 400만 이렇게 팔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억대를 팔고 있습니다. 빌리언셀러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는 여기서 일주일간을 싱크위크라고 해서 이 안에서 몰입을 합니다. 아무랑도 연결을 안 하고 부인이랑도 연결 안 하고 이 안에 처박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업 구상을 합니다. 초안을 작성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집거하면서 하거든요.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누군가요? 네, 손정희 회장은 미국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샤프사의 그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나서 4년 동안을 자기가 그 대학을 UC 버클리인가요? 그 학교를 거의 돈을 벌면서 다녔습니다. 돈을 벌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특허권으로만 돈을 벌었는데요. 그걸 같이 개발했던 중국 사람한테 주고 돌아와서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을 할까만 생각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몇 가지를 계산했냐면요.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크로스 체킹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결정을 한 게 소프트뱅크입니다. 초안을 잡는 기간이 1년 6개월 걸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늦었다고 저는 아직도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안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서의 초안이 아니라 인생의 초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입니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기획서의 컨셉이 뭔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디밀면은요, 하시는 말씀이, 야,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 이퀄 컨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야? 그거는 여러 가지 내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란 얘기죠. 제가 10가지를 제안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된 한 가지를 제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아서 뭐 삼성전자 기획서들인데 보시면 다 한 컨셉으로 가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뭐 북경올림픽을 할 때 삼성 기획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컨셉이 맞았으면 컨셉을 가지고 뭔가 마케팅으로 끌고 가기 위한 IMC가 필요합니다.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이게 진정으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김연아가 계속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우젠부터 시작해서 뭐 싱싱 불어라,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컨셉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를 중심으로 모델도 만들어지고요. 제품도 만들어지고요. 뭐 홍보, 광고, 프로모션, 현장 판촉까지 제작물까지 모든 게 김연아 일색으로 갑니다. 모든 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IMC라는 거죠. 그게 파격적으로 단발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IMC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SNS의 방향도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틀리면은 페이스북은 이런 색, 트위터는 이런 색. 요즘은 모든 브랜드들이 SNS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고객한테 갈 것이냐, 모바일로 갈 것이냐. 이런 게 다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무엇. 그 다음에 뭐 이런 캘린더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홍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 잘 만들었는데 알리지 못하면 팔리지 않는 거죠. 너무 좋은 제품인데, 천호식품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식품인데 그 마늘 남자한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팔릴까?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알게끔, 호기심을 갖게끔. 그래서 오게 하고 사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릴 때는 이제 고객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자, 엔초 페라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희귀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14억 정도 하고요. 제네시스 쿠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차인가요? 당연히 엔초 페라리죠. 그렇지만 현대 이걸 좋아하는 매니아한테 현대 영업사원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랑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파는 방법은 엔초 페라리 너무 좋은 차죠. 저도 타고 싶어요.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지잖아요. 근데 이거의 뭐 절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승차감과 어떤 뭐 막 쓰셔도 되는, 이거는 뭐 막 쓸 수가 없잖아요. 막 쓰셔도 되는 그 이만한 돈에 4,500만 원이면 충분하게 그 비슷한 감을 느낄 수 있는, 먼저 고객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인정하고 팔면은 제네시스 쿠페를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꼭 엔초 페라리 고객한테 성능 비교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게 좋다고 성능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고객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객의 상상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패션쇼는 T자에서만 해야 되냐? 왜 일자에서만 해야 되냐? 아니죠. 세계적인 언더웨어가 뭔가요? 네? 세계적인 언더웨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회사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쇼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히 행사적인 분위기에서, 파티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뭐 동동섬 같은 경우가 그런 프로젝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은 항상 세 가지의 케이스를 생각합니다. 좋을 때, 나쁠 때, 그냥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책이 컨틴전시 플랜이 있습니다. 매 달마다 컨틴전시가 있습니다. 비상계획을 항상 가져갑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 될 때의 대책이 한 5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를
던지고 고객한테 던지고 고객이 5가지 중에 초이스하게 만듭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기획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기획서는 패트릭 G. 라일리가 쓴 원페이지 프로포절의 원페이지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보는 사람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쁘거든요. CEO들은 정말 바쁩니다. 저는 부장급밖에 안 되지만 정말 바쁩니다. 하루에 회의 3개 하고 집에 가는 날도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회의 딱 1개 하고 집에 갔습니다. 회의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빨리 가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로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 앞에 발표한 분들이 임원회의를 했거든요. 대표이사 모시고 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막 이만큼씩 발표하더라고요. 저 딱 2장 발표했습니다. 네. 딱 2장 발표하고 15분간 질의응답했습니다. 화상회의하면서 전국이랑. 네. 한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를 그냥 묶어놓은 거죠. 자, 대통령 보고서를 보면 정말 한 페이지입니다. 대통령만큼 바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제목, 현황, 개요, 결과, 결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첨부입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런 맥락을 유지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관련된 보고서들은 다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회장한테 보고하는 보고서는 제목, 요약, 스토리, 간결한 예시, 시사점. 아까 정부 보고서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나요? 도표가 들어가는 거죠. 네, 도표가 들어가는 게 조금 다릅니다. 글씨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정 안 되겠다 그러면 2장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한테 보고할 때 회장 보고록 이렇게 하고 이제 2장으로 만들죠. 제가 썼던 한 장의 기획서들입니다. 네, 한 장의 기획서들이고요. 여러 장일 경우에는 이쪽에 풀본을 놓고 이제 옆에다가 한 페이지로 이제 놓죠. 한 페이지로 이제 바꾸는 형식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삼성카드가 유일하게 삼성그룹의 계열사 중에 1등을 못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카드가 5등인가 그렇습니다. 네, 카드사 중에 1등이 어딘가요? 네? 현대, 국민,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1등 좀 해봐라. 1등 좀. 그래서 삼성전자 관리 담당 사장을 부회장으로 임명을 시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2년 선배를 마케팅 팀장으로 보냈습니다. 상무로. 그래서 무려 6개월간 기획서를 썼습니다. 1등하는 비결, 1등하는 방법, how to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잘 쓴다는 삼성의 기획자들이 썼습니다. 6개월간 연구해서. 몇 장을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6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회장한테 보고할 때 몇 장으로 했을까요? 그 600장을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끝내는 그 600장을 300장, 300장을 150장, 150장을 50장, 50장을 30장, 30장을 한 장.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장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저도 못 봤습니다.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봤지만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쓰려면 제목을 설명하는 부제,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 근거, 숫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 그 다음에 현재 상태, 실행. 우리가 잘 아는 맥킨지가 30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나요? 30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3가지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3번째가 그렇게 했을 때 기대의 효과가 얼마인가. 그 3가지만 얘기하거든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의 기획서의 8가지 작성법,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고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 스타일로 번안한 걸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장이 중요합니다. 2009년에 이렇게 발표했는데 금년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르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부회장한테 보고할 때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컬러풀하게 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핵심 용어. 이 핵심 용어를 알려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그 다음에 자기만의 문체. 숫자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오탈자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대한. 이게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줄을 맞추는 거거든요. 줄을 맞추는 거.
줄 맞추는 게 중요하죠. 네.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쉬어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기도 좋아야죠. 먹기도 좋게.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품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안에까지도 정교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삼성에서 저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상사를 감동시키는 기획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사의 기획서를 베껴라. 간부의 기획서는 무조건 PC에 저장해라. 대신 절대 삼성 기획서는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USB 저장도 안 되고요. 네, 오죽했으면 제가 사진으로 찍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안 그러면 갖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아직 보안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서 사진 정도는 갖고 나올 수가 있는데 본관, 사초본관, 사옥에서는 절대 그것도 못 갖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줄이고 또 줄여라. 한 장으로 만들어라. 그게 대세다. 그 다음에 맨 앞에 팍 꽂히는 요약글을 만들어라. 그래서 뉴스데스크나 MBC 뉴스나 KBS 뉴스에 나오는 요 한 줄의 포인트를 찾으라는 얘기죠. 한 줄. 뉴스는 다 한 줄입니다. 밑에 자막이 한 줄입니다. 정말 핵심 용어거든요. 그 다음에 시키기 전에 하라. 누가 이게 시켜서 하는 거하고요. 내가 알아서 먼저 제안하는 거하고요. 받는 사람은 수준이 다릅니다. 저건 꼭 내가 시켜야 해야 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밥 먹기 전이 좋을까요? 밥 먹은 다음이 나을까요? 밥 먹은 다음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배가 불러야 사람은 여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이 좋을까요? 월요일 아침이 좋을까요? 금요일 오후가 좋을까요? 금요일 오후가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무엇을 뒤밀어도 깨집니다. 100번 깨집니다. 네, 100점 100패입니다. 이 새가 혹시 몇 년 사는지 아십니까? 네, 70년 삽니다. 잘하시네요. 30년 정도, 35살 정도까지 살다가 날개가 무거워지고 발톱이 이렇게 길고 입도 이렇게 부리도 길어져서 먹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날릴 수도 없게 되면은 자기가 일단 다 뽑습니다. 털도 다 뽑습니다. 그리고 부리도 쪼아서 부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고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죠. 새로운 부리가 나면은 다시 나고 그래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중에 기억하실 부분만 기억하시고요. 그 기억하실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획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